블래칠리 파크에서 진행된 암호 해독 작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비밀 작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곳에서의 노력 덕분에 연합군은 독일군의 비밀 통신을 읽을 수 있었고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죠. 만약 당신이 보낸 메시지를 적군이 모두 엿듣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당신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쟁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독일군이 절대 뚫을 수 없다고 믿었던 암호가 영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차근차근 해독되고 있었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이 막 시작됐을 때 나치 독일은 번개처럼 빠르고 강력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수를 선보였습니다. 독일 최고 사령부는 자신들의 애니그마 암호 체계가 완벽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영국의 조용한 시골 지역에 위치한 블래칠리 파크에서는 비밀스럽고도 중요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노력이 결합되어 독일군의 기밀 통신을 하나씩 풀어내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비밀 정보는 최고 기밀인 울트라 등급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당시 대영 제국은 나치 독일과 맞서는 거의 유일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영국 본토는 매일매일 독일 공군의 무차별 폭격에 시달렸고 바다를 통한 물자 수송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블래칠리 파크의 암호 해독자들은 독일 육군과 공군이 사용하는 애니그마 암호를 성공적으로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해군이 사용하는 강력한 암호 체계는 여전히 뚫을 수 없는 벽처럼 막혀 있었죠. 북대서양에서 독일의 유보트들은 영국으로 향하는 상선들을 무서운 속도로 침몰시키고 있었습니다. 식량과 연료가 없다면 영국의 저항 의지도 결국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1940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유보트 공격으로 가라앉은 영국 상선들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윈스턴 처칠 총리는 이런 상황을 두고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라고 나중에 고백했어요. 그해 10월에는 캐나다 노바스코샤에서 영국 리버풀로 향하던 호송선단이 35척 중 무려 20척을 잃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독일 유보트 승무원들은 이 시기를 행복한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속도로 계속된다면 영국의 산업 생산은 곧 멈춰버리고 국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릴 게 뻔했죠. 블래칠리 파크의 영국 암호 해독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유보트 작전은 무선 통신에 완전히 의존했어요. 수색 작전을 조율하고 호송선단 발견 소식을 보고하며 표적에 접근할 때는 늑대 떼처럼 몰려드는 전술을 사용했거든요. 독일 해군은 1926년부터 애니그마를 사용해왔고 그들의 보안 절차는 육군이나 공군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블래칠리가 육군과 공군의 애니그마를 해독할 때 활용했던 조작 실수들은 해군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죠. 독일 해군은 1926년부터 애니그마 암호기를 사용했으며 그 보안 절차는 육군이나 공군보다 훨씬 더 엄격했다. 해군용 애니그마 기계는 구조적으로 훨씬 복잡했으며 1940년부터는 육군, 공군의 5개 로터 세트 대신 8종류의 로터 휠 중 3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이것은 복잡성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뜻이었고 가능한 로터 조합이 60개에서 336개로 늘어났습니다. 해군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정부 암호 및 사이퍼 학교의 책임자인 알리스테어 데니스턴조차도 이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앨런 튜링이었죠. 그는 블래칠리 공원 내에 있는 8번 오두막에서 해군 애니그마 공격 작업을 지휘하게 됩니다. 튜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어요. 해군 메시지 키가 매일 바뀌는 문자쌍에 대한 치환을 제공하는 바이그램 테이블을 사용해서 추가로 암호화된다고 추론했거든요. 이것이 해군 애니그마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튜링의 이론은 1940년 4월 26일 영국 구축함
그리핀호가 독일 해군 트롤선을 납포하면서 입증되었습니다. 납포된 배에서 바이그램표가 발견됐기 때문이죠. 이 표는 빨간 종이에 수용성 잉크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선원이 이 표를 파괴하기 위해 바다에 던졌어야 했는데 제때 처리하지 못한 거였어요. 이 납포 작전 덕분에 블레칠리는 6.17 해군 애니그마 통신 내용을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0년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죠. 돌파구를 찾기 위해 8번 오두막팀은 크뵑을 만들어내려고 애썼습니다. 크립은 암호화된 메시지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문자열을 뜻하거든요. 영국 공군은 독일 함선이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기뢰를 설치해서 도움을 줬습니다. 함선이 애니그마를 통해 길의 위치를 보고하면 영국 해군이 이를 도청해서 좌표를 활용한 새로운 크립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바이그램표가 없다면 그들의 노력은 거의 의미가 없었죠. 튜링은 영국이 해군 암호를 지속적으로 해독하려면 더 많은 암호책을 손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내내 유보트는 영국으로 향하는 호송선을 계속해서 격침시켰어요. 블레칠리 파크에는 납포한 자료들이 조금씩 도착했지만 해군 애니그마에 대한 단편적인 단서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큰 진전은 없었고 좌절감이 점점 커져갔죠. 그런데 1941년 3월 영국 함대가 노르웨이 로포텐 제도 앞바다에서 독일 무장 트롤선 크랩스호를 납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상태의 애니그마 메시지 키 테이블을 발견했어요. 이를 통해 8번 오두막은 해군 애니그마를 몇 주 동안 해독할 수 있게 됐지만 실시간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느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 중인 바이그램 테이블을 역분석할 수는 있었죠. 8번 오두막은 해군 애니그마 해독에 거의 근접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돌파구는 암호 해독가 해리 힌슬리가 애니그마 통신량 속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면서 마련되었어요. 독일 해군은 대서양에 기상 관측선을 배치해서 기지에 무선 기상 보고를 전송했습니다. 이 관측선들은 애니그마를 사용해서 짧고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고 이 메시지는 유보트 함대 전체에 전달되었거든요. 이 관측선들은 납포되기 쉬웠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장점이 있었어요. 표준화된 기상 보고 형식 덕분에 풍부한 크립 정보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영국 해군은 독일 기상 관측선을 납포하기 위해 특수 부대를 파견했어요. 1941년 5월 초 북대서양에서 뮌헨호가 납포되었고 또 다른 관측선인 라우엔베르크호가 다음 달에 납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영국 구축함 불독호의 승무원들이 놀라운 작전을 수행했죠. 기상선에서 얻은 자료와 유보트 납포, 늘어나는 암호문 수집, 그리고 암호 해독 기술의 혁신이 결합되어 8번 오두막에 필요한 결정적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돌핀으로 불린 독일 해군의 애니그마 네트워크는 1941년 여름부터 점차 해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에는 대부분의 메시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해독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했죠. 이후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독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군 애니그마 정보는 유보트 공격에 대한 사전 경고를 제공해서 연합군이 호송대 경로를 변경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것이 상선에 대한 공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1941년 3월부터 6월 사이 독일 유보트는 매달 약 28만 2천 톤의 영국 선박을 격침시켰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는 호송 경로 조정과 블레칠리 파크의 암호 해독 덕분에 피해가 절반 이상 줄어 매달 약 12만 톤만 침몰했습니다. 11월까지는 6만 2천 톤으로 감소했습니다. 영국의 대서양 생명선은 당분간 열려있게 된 거죠. 블레칠리 공원의 뛰어난 두뇌들이 애니그마를 성공적으로 풀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엄격해진 독일의 절차와 해군 애니그마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존의 수작업 기법은 한계에 부딪혔어요. 암호 해독가들은 독일군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해결책은 기계적인 것이었고 블레칠리 파크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 중 한 명에게서 나왔죠. 앨런 튜링은 1938년 26세의 젊은 나이에 정부 암호 및 사이퍼 학교에 채용되었습니다. 블레칠리 파크에서 그의 독특함은 전설이 되었어요.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가스 마스크를 쓰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고 도난
재난 방지를 위해 찻잔을 라디에이터에 묶어두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저축한 돈을 비밀 장소에 묻었는데 나중에는 그 위치를 잊어버렸죠. 하지만 그의 천재성은 부인할 수 없으며 그의 업적은 전쟁을 훨씬 넘어 21세기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30년대 케임브리지에서 일하는 동안 그는 튜링 머신으로 알려지게 될 개념을 구상했어요. 이는 미리 설정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주어진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인 계산 기계였습니다. 폴란드 암호 해독가 마리안 레예프스키가 개발한 봄바라는 전기 기계 장치의 작업에서 더욱 영감을 받았거든요. 이 기계는 가능한 애니그마 휠 방향을 검색해서 메시지 설정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이전 작업을 바탕으로 튜링은 봄베라는 새로운 기계를 구상했어요. 이 새로운 설계는 독일군이 전시에 사용했던 가장 정교한 애니그마 코드를 해독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빅토리라고 불리는 첫 번째 모델은 1940년 3월 18일 블레칠리에 설치되었죠. 전쟁 중에 여러 가지 변형이 설계되었는데 일반적인 봄베는 높이 2m의 무게 약 1톤에 달했습니다. 19km의 전선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회전 드럼은 여러 애니그마 기계의 작동 방식을 모방할 수 있었고 하나의 봄베는 10분 정도면 17,576가지의 애니그마 설정을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튜링의 설계는 의도한 대로 작동했지만 정지라고 불리는 너무 많은 가능한 해법을 제공했습니다. 올바른 해법을 찾을 때까지 각 정지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시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독일 애니그마 메시지를 해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메시지 내용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문제는 고든 웰치먼이 해결했습니다. 그는 애니그마 플러그 보드의 상호 연결 특성을 활용해서 정지 횟수를 줄이는 추가 보드를 고안했거든요. 즉, S가 D에 연결되면 D도 S에 연결되는 것이었죠. 대각선 보드라고 불리는 이 회로는 수많은 오탄지를 제거했고 튜링의 설계에 쉽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봄베는 독일 애니그마 암호를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해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블레칠리 파크의 암호 해독가들은 이제 독일군의 비밀 통신을 실시간으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군 승리에 숨겨진 무기였고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블레칠리 파크의 이야기는 인간의 지성과 끈기가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